안녕하세요. 아,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평생 학습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모두의 과제이긴 한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바는요, 예,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블룸의 텍소노미는 우리가 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 크게 5가지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된다. 5가지 또는 요즘 최근에는 뭐 6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학습자들이 음, knowledge,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단계. 일반적으로 뭘 갖다 그냥 배우는 거, 아는 거죠. 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그럴 경우에 뭐를 갖다 이제 어, 듣고 외워야 하는 단계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해 단계,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배운 걸 갖다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어 문법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주어 다음에는 수로가 온다.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실질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 만나면 잘 못해요. 그건 많은 동안 장문도 연습을 하고 회화도 연습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적용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른 공학적, 수학적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인 x, 사인은 뭐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그러는 걸 공식을 외우지만 그것이 뭐 단위원에서 또는 단진동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인의 값들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 이용해서 뭐 측량법에서 원거리에 있는 어, 산의 높이를 구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분석 단계에 들어갑니다. 분석. 영어로 치면은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어, 내가 영작물 했는데 이게 잘 된 건가?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가령 뭐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를 배우면 전기기기 배우고 난 다음에 뭐 기계를 가지고 이 기계의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효율을 계산하고 뭐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고 이제 그런 수준으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 또 더 나가서 이제 평가 단계죠. 이밸류에이션.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 또는 이 연설문은 진짜 잘 작성되어 있다. 뭐 게티스버그 연설문 같은 것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크리에이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배워서 자기 것이 된 주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더 추가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근데 창의라고 그러는 개념은 요즘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포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포시 역량은 뭐냐 하면은 4가지 C로 시작하는 거예요.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 4가지인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어떻게 여기 연결되는 게 곧바로 있죠. Creation이 블룸의 텍소노미에서 얘기된 크리에이션이 결국 크리에이티비티, 지금 현재 19세기, 20세기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근데 사실 여기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어디서 오게 되나요? 네, 자기가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의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사고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뭐 지식 암기라든지 이해, 적용 수준을 벗어나서 기존의 틀을 비판적으로 받아보고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크리에이티비티하고 많이 상응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콜라보레이션, 그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도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협력을 통해서 잘 도출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간의 대화라든지 그 배려, 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들이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전기공학 쪽에서 전기기기나 회로,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유익한 지식일까?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분야 주제들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의문이 되죠. 사실 전기기기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그러는 학생들은 뭐 한 서너 명? 그 중에 뭐 몇 명 연락도 옵니다. 전기기기 잘 배워서 잘 써먹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전기기기라는 주제하고 관여가 안 되는 그런 분야에 있게 될 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좀 과격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중에 가게를 차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업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프랜차이즈를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뭐 김밥을 갖다가 팔고 있다, 그죠? 그럼 김밥 파는 것이 전기기기에서 배운 내용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전기기기를 배웠을 때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태도로부터 김밥을 하나 할 때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해답이 있냐고요? 해답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나올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그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프레임워크, 절차,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는 트리즈라고 그러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트리즈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많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트리즈에서도 뭐 되게 복잡해요. 40가지의 발명 사례, 물론 공학에 대한 주로 발명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뤘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40가지의 사례로 축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절차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트리즈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절차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런 케이스들을 여기에 전기기기라든지 다른 뭐 교과목하고 연결해서 가르치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트리즈라는 건 그 알트 슐러라고 그러는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 분이 그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더구나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분이 이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발명 특허에 관련되어 있어 일을 하시던 분인데 오랫동안 이제 발명 여러 가지 건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패턴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연구를 해서 발명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트리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알츠슐러 님의 그 이력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트리즈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은 스캠퍼라고 그러는 SCAMP죠. 스캠퍼는 substitute 해보고, 그 다음에 combine 해보고, adapt 해보고, modify 해보고,
put into another use 해보고, eliminate 해보고, reorganize 해보고, 이런 7가지 절차를 어떤 내용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부분이 40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부분으로 다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트리즈 40 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항상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40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그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40가지 방법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40가지 방법을 일일이 한번 그 교육을 하는 절차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뭐 분할, 추출, 국소적 품질 개선, 비대칭, 통합, 다용도, 포개기, 평형추, 선행 반대 조치, 선행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스캠퍼하고 뭐 유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거는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잘라져 있는 커튼 보신 적 있죠? 예. 이 분할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여기 통합 같은 것들은 콤바인하고 많이 연결되죠. 예. 그 스캠퍼 부분에 있어서 한번 쭉 한번 리뷰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11번째는 사전 예방,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예방주사 같은 거, 높이 맞추기, 반대로 하기, 구형화, 동그랗게 해보기, 역동성, 과부적, 차원 변경, 진동, 주기적 작용, 유익작용 지속. 여러분 차원 변경은 2차원을 뭐 3차원으로 해본다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공학적으로 보면 로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로그자가 옛날에는 계산기 이전에는 로그 스케일을 갖고 다니면서 계산기 대용으로 썼어요. 이것은 로그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곱셈 부분이 덧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학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퓨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것들이 차원 변경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할 때 좀 프로세스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처리, 털 뽑을 때 갑자기 뽑으면은 좀 편하죠. 왁싱이 요즘 유행인데. 그 다음에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바꾸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로운 걸 이로운 것으로 바꾸는 EJ라고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적을 써서 적을 제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피드백, 매개제, 셀프 서비스, 복제, 일회용품, 기계 시스템 대체, 공기 유압, 얇은 막 사용, 이런 것들 이 30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가지는 다공성을 사용하는 것, 색깔 변경, 동질성, 폐기, 재생, 속성 변화, 상전이, 열팽창, 활성화, 비활성화, 그 다음에 복합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명의 패턴을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아이디어를 도출이나 창의적인 접근을 위한 그 트리즈 방식 또는 스캠퍼 방식의 그 지식, 새로운 주제를 배울 때의 적용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근 들어서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뇌에 대해서 밝혀진 실체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감이라고 그러죠. 눈, 코, 혀, 소리, 이런 오감을 통해서, 또 몸에 있는 최감각, 몸에서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피질로 접근이 다 된다고 합니다. 대뇌에 있는 피질로 접근이, 경로를 통해서 접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라든지 그런 데 종합이 돼서 결정이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내용이 척수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뇌가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감각기억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작업기억으로 진행이 되고, 작업기억으로 진행되는 단기기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기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장기기억은 뭐 해마라고 그러는 그곳에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뇌의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은 장기기억은 살아있는데 단기기억을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억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서 듣는 거죠. 들을 때 그냥 다리 꼬고 듣지 말고 열심히 손으로 필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필기를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필기를 하고 되뇌어 보고 입으로, 그런 것들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기억 곡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 번 듣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의 문제가 뭡니까? 요즘 귀찮으니까 전부 다 일주일에 3시간을 몰아서 해요. 3시간을 몰아서 하고 예습 복습 안 하고 공부 하나도 관심 없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양이 진짜 적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가서도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게 반복 학습, 뭐 예습 복습을 통해서도 이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중교통 안에서도 되뇌어 보는 것, 되짚어서 수업 내용을 상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처음에 1시간을 공부했으면 시간이 다음에 뭐 10분, 5분, 3분 이런 식으로 줄겠죠. 예.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내용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1단계의 난리지로 이렇게 설명이 단순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기억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것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은 거기서 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인식을 하고 수업을 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 마무리를 짓자면은 저희 수업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을 때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수업 요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위키도 써서 오픈 텍스트로 텍스트도 제공을 하고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내용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무드를 통해서 연습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기계 구조물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인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방법을 또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그려보라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과정이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또 표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반복해서 말해봐라. 이것도 아까 뇌구조학적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제가 강의 평가를 하다 보면 지오지브라 같은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전기기기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지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전기기기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기기가 제시하는 원리, 그런 것들이 창의적 내용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창의성이 기본이 되는 해보기, 따라 해보기 하고 연결이 되고,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전기기기의 많은 부분들 또는 전기공학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높아지고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지식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트리즈를 이용한 부분, 스캠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인벤티브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기기에서도 배울 때도 또는 공학 내용을 배울 때도 그냥 교수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고 발명 프레임워크 또는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을 해봐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관계, 그런 연습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 교육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 전공 분야 아닌 이외의 어떤 분야에 적용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랙티컬 날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